당신이 잠들기 전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아무 의심 없이 되풀이하는 그 습관들, 바로 그 작은 행동들이 수면 중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무심코 마시는 한 잔의 음료, 잠들기 전 습관처럼 복용하는 약 실내의 온도 베개에 머리를 대는 자세 하나까지도 기억력, 심장뼈 건강, 그리고 수면 중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수만 명의 고령자들이 자는 동안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밤마다 반복하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위험이 될 수 있는데 아무도 그걸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심장은 예민해지고 호흡은 불규칙해지며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꼭 알아두셔야 할 어르신들에게 특히 해로운 밤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중 하나는 수많은 응급 상황을 조용히 유발하는 무서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할지뿐 아니라 그 대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조심해야 할 밤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는 바로 잠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론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를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이후라면 물 한 잔조차도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은 점점 둔해지고 방광의 저장 능력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잔의 물이나 차만 마셔도 한밤중에 2-3번은 일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는 것 자체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낙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새벽 3시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방을 더듬어가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바닥에 깔린 매트나 작은 의자 모서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명수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런 상황으로 밤새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낙상은 고령자 외상 입원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중 상당수가 밤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도중에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깊은 잠이 끊기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뇌는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고 면역 체계는 무너지고 온몸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치매나 심장 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지혜로운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후에는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낮 시간 동안 매 시간 1-2잔씩 꾸준히 마시되 오후 늦게부터는 그 양을 점차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모든 액체 섭취를 피하고 꼭 마셔야 한다면 얼음을 조금씩 깨물거나 1-2모금 정도만 천천히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밤에는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 예를 들어 커피나 녹차, 감귤류 주스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밤에는 은은한 조명을 켜두거나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 무조건 천천히 움직이세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이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숙면을 취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밤의 평화가 아침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방법,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밤늦게 저녁을 먹는 습관인데요. 너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특히 60이 넘은 이후부터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 몸의 대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의 조절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녁을 늦게 먹게 되면 특히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들로 배를 채우게 되면 몸은 밤새도록 음식을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라면 밤에는 온몸이 깊은 잠을 통해 회복되고 재정비되어야 하지만 위장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간과 췌장도 쉬지 못한 채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은 물론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위가 무거운 상태로 잠들게 되면 수면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수면이야말로 뇌를 정화하고 면역력을 회복하며 심장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들기 전 2시간 안에 저녁을 먹는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지고 밤사이 혈압이 오르며 아침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저녁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된장국이나 부드럽게 익힌 채소 간장 양념에 생선 사과 식초를 넣은 나물 혹은 플레인 요구르트에 호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저녁 시간이 해지는 시간과 맞물리는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그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밤늦게 출출함을 느낄 경우에는 간단하면서도 소화가 쉬운 간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달거나 기름진 간식은 피하고 사과 한 조각 보리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통밀 토스트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저녁 식사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내 몸의 회복 능력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심장과 뇌 면역 체계까지 편안한 밤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이 작은 식사 습관이 내일 아침의 건강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위험한 수면 자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호흡, 심장,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겉보기에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코를 많이 고는 분이나 비만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이 되고 산소가 몸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밤새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로 전달되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 혈전이 생기거나 순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편 엎드려 자는 자세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척추 정렬을 흐트러뜨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나 허리가 뻣뻣하거나 아픈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불균형은 자율신경계에도 부담을 줘 몸을 계속 긴장된 상태로 유지시키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명수 박사님께서는 수면 장애는 수백만 건의 심장질환, 뇌졸중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배경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는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자세가 정답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자세는 옆으로 눕는 것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고 무릎 사이에 단단한 베개를 끼우면 척추 정렬이 더 안정됩니다. 이런 자세는 척추 마디를 바로 잡아주고 기도를 열어주며 목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심장과 뇌의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수면 자세는 밤사이 뇌 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치매와 연관이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원활해지죠. 즉, 단순한 자세 하나가 다음날의 기억력, 집중력, 심장 건강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내 몸에 가장 무리가 덜 가는 방향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자리를 잡아보세요. 작은 자세의 변화가 긴 세월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중 4번째는 바로 잠자는 방이 너무 따뜻한 경우입니다. 사소한 문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 노화가 빨라지고 한밤중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온풍기를 밤새 켜두거나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고 찬바람 들어올까봐 창문을 꼭꼭 닫고 주무시죠. 하지만 정명수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너무 더운 환경에서 자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 전체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밤이 되면 천이 살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수면 모드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천저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데 꼭 필요한 신호인데 방 온도가 높으면 이 흐름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자꾸 열을 식히려 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은 거칠어지며 자는 중에도 깨어있는 것 같은 미세각성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밤새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침에 피곤하고 머리가 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고령자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덥다는 감각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밤새 땀이 나고 탈수되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밤중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수면 중 뇌혈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방 온도가 섭씨 22도를 넘는 환경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가 약 3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깊은 수면은 기억을 붙잡고 근육과 세포를 회복시키며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게다가 더운 방에서 자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전해질이 소실되며 혈액이 진해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해서 오히려 쉬지 못하고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갈증을 잘 못 느끼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러한 탈수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혈전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모두 갖춰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안전한 수면을 위해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코 추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뜨거운 공간, 이른바 온열 캡슐 속에서 자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얇고 통기성이 좋은 면, 잠옷 가볍고 겹겹이 덮을 수 있는 담요, 그리고 무거운 이불 하나 대신 얇은 담요 여러 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벽 쪽에 약한 선풍기를 틀어두는 것도 천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단지 조금 덜 덮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편안히 쉴 수 있고 그 밤은 건강한 내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온도 하나에도 세심히 반응하는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잠결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깊은 밤 화장실이 급해 깨어난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났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말입니다. 어지럽고 중심이 잡히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두려운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정명수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급작스러운 기상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 낙상 사고가 바로 이 순간, 즉 잠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전신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건 그렇게 단 한 번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원인은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면서 뇌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되죠. 이로 인해 어지럼증 흐릿한 시야 두통 순간적인 의식 저하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대로 실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런 저혈압 현상을 겪는 고령자들은 단순한 낙상 위험뿐 아니라 조기 사망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원래 혈압이 낮아져 있고 신경 반응도 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모든 위험은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벌떡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을 뜬 후 바로 몸을 세우기보다 우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몇 초간 머물러 주세요. 그런 다음 발을 바닥에 가볍게 대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원을 그리듯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두세 번 반복한 뒤에 몸을 완전히 일으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어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밤중에 길을 안전하게 밝힐 수 있는 조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손이 닿는 곳에 간단한 센서 등이나 상시등을 두면 방향 감각을 놓치지 않고 화장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밑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항상 확인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에 깔린 헝클어진 러그 전선, 작은 의자나 가방 같은 장애물은 넘어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미끄러운 양말을 신고 다니지 마세요. 헐거운 실내화도 위험합니다. 발등을 완전히 감싸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단단한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삶의 안전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눈을 뜬 그 순간부터의 움직임을 달리 해보세요. 단 몇 초만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습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그중 두 번째는
많은 어르신들이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심한 코골이와 수면 중 호흡 정지를 그냥 넘기는 습관입니다. 귀찮지만 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코골이는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위험입니다. 특히 밤사이 숨이 끊기는 듯한 느낌, 혹은 주위 사람이 당신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명수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60 이후의 연령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수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 질환은 목 안쪽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히고 몇 초간 숨이 멈추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밤새 수백 번씩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혈중 산소 수치는 뚝 떨어지고 심장은 그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뛰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히 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몸이 밤새 미세한 응급 상황을 수없이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뇌의 노화 속도가 3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우울감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들이 더 일찍 찾아오는 것도 이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무려 전체 환자의 80%가 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 밤 심하게 코를 골고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이 있으며 아침에 숨이 막힌 듯 깨어나거나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고 입이 바짝 마르고 낮에도 이유 없이 피곤한 경우,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수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약물이나 수술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훈련, 간단한 호흡 운동, 특수 마스크 착용 필요시 체중 조절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밤을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을 기다리는 대신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조용하다는 건 건강의 증거여야지 침묵 속의 위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밤 내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습관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이 습관 하나가 조용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기 전 약을 의사의 정확한 지시 없이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행동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혹은 몸이 아파서 또는 그냥 잠을 잘 자기 위해 이 약 저 약을 스스로 조합해서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경고등을 켜셔야 합니다. 정명수 박사님의 진료 경험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약을 챙깁니다. 목이나 어깨 통증을 위한 약 한 알 속 쓰림을 가라앉히는 위장약, 혈압약. 거기에 수면제까지 더해지면 어느새 5종류가 넘는 약들이 잠자기 전 책상 위에 놓여 있죠. 문제는
이 약들 중 일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면을 돕기 위해 복용하는 진정제 계열의 약물, 예를 들면 디아제팜 계열이나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같은 약물은 겉보기엔 잠이 빨리 드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뇌를 억제시켜 깊은 수면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호흡이 느려지고 밤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뇌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든 잠은 다음 날에도 몸의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낙상의 위험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지 저하 골절,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원래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특히 고령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울증 치료제, 해열 진통제, 이완제, 근육통 완화제 등도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 있고 특히 혈압약은 자기 전에 복용할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밤사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잠든 사이에 뇌졸중을 유발하거나 아침에 일어설 때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함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친구가 괜찮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봤다고 해서 무심코 먹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혼란스럽거나 균형을 잃는 경험이 있었다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복용 시간이나 용량 혹은 약물 자체의 교체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주는 부드러운 대안들을 함께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 깊은 복식 호흡,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면 유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혈압이나 천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체크하며 그 수치를 의사와 공유해 개인에게 가장 안전한 복용 시점과 용량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위해 선택한 약 한 알이 내일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약에 민감해지고 조그마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약에 의존하는 밤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돌보는 밤이 되도록 지금부터 습관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약통을 보기 전에 내 몸의 진짜 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